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소통하려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쏟아 부어서는 곤란하죠.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경우 내 마음도 열어놓고요. 나도 바뀔 준비를 하고 뭔가 이해할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속마음, 이유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하고 다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헤드셋입니다. 헤드셋, 여기다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죠. 애들 게임하는 거 보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뭐 디스코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예 게임 자체에 그게 장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 게임이 단지 시간 노리는 것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이들이 만나서 노는 또래 소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스마트폰에 애가 너무 빠져 있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스마트폰을 건너 친구들하고 노는 이런 장면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누구하고 놀았니? 뭐하고 놀았니? 마치 아이들이 축구하고 돌아왔을 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맥락들을 알면 조금 더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혹은 뭔가 좀 다른 거가 필요했을 때 이 전환들이 가능해지라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막았을 때는 화내죠. 화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어찌 본다면 아들이 놀다가 막는 거하고 비슷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되는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데 많은 경우는요. 실제로 아이들은 영웅이 됩니다. 게임 캐릭터 내에서. 보통 이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그 엔딩 장면인데요. 옛날 80년대부터 대체로 게임은 영웅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마을의 평화를 구축한다든지 공주를 구한다든지 이런 엔딩들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얘네들이 때리고 부시고 쏠까? 보면 악당들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폭력이다? 라고 하면 그 영웅들이 좀 서운해 하겠죠. 자, 그런 실험들, 뭐, 햄린의 연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원래부터 착한 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는 것들. 돌도 되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런, 세모가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동그라미와 막는 네모를 보여주고 어떤 걸 선택할래 하고 이쪽에 화면에 보여줬더니 애들이 도와주는 동그라미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뭔가 애들이 동그라미를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해서 얘네들을 그 역할을 세모와 네모 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정확하게 도와주는 녀석들을 찾더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런 것들을 갈망할까? 보면 자기가 힘이 약하고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도와주는 것에서 되게 뭔가 자기가 성취감들을 느끼는 거라 한 거죠. 이게 이제 게임으로 온 거고 바깥에서 봤을 때 좀 우려스러운 게 어찌 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시고 근거 없이 애들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그런다면은 그러면 곤란하지라고 개입을 하시더라도 그렇지 않단다면 용감한 영웅이죠. 퍼거슨 교수들 연구해 보면 실제로 걱정하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 하는 연구들이 나옵니다. 뭐 미디어 폭력이 실제 폭력들을 조장시켰냐, 앵그리버드는 애들을 화나게 만들었냐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것들. 억눌린 자아도 돌아봐야 되는 소중한 나의 일부다 하는 이런 측면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 열린 지저분한 방 선발대회에서 상 받은 방이랍니다. 보통 내 방은 지저분하죠. 이유가 뭘까? 치우라 해도 잘 치우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학교에서 뭔가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려면은 내 자아 중에 일부가 억눌려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아들이 꾹 눌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일 내 방에 오면 하는 게 풀어놓는 게 바로 그 자아들, 억눌린 자아들이라는 거죠.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애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건강한 자아들이 형성될 수 있을 텐데요. 참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 학교에서도 반듯하고 집에서도 반듯하고 여기저기서도 다 좋으면 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 자아 중에 일부가 크게 눌려 있다는 거.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은 아마 심리학을 하시지 않아도 다 들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게임이라는 거죠. 뭔가 해야 될 거, 의무 이런 것들이 많은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억눌렸던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보시죠. 왜 얘네들이 해도 너무할까 보면 어찌 보면 바깥에서 그만치 압력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그만치 세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을까.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안쓰러운 그런 측면들이 느껴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뭐 하나만 말씀드리죠. 요즘 아이들 뭐 필요한 거 다 해주죠. 해주고 막 이러는데 굳이 게임 같은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막 이러는 게 왜 그럴까? 보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행복할까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 야생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은 엄청 좋은 영양식들을 먹고 건강을 돌봐주고 천적으로부터 다 보호를 받죠. 그러면 얘네들은 정말 행복하고 수명도 오래되고 짝짓기도 많이 해서 새끼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형행동 같은 걸 하더라는 거죠. 빙빙빙빙 한 자리를 돌거나 뭐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울증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애들이 뭔가 일상 속에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 하고 빙빙빙빙 하면서 하는 게 마치 뭐 부족한 거 부모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거 없이 이렇게 사는 듯 하지만 실제로 얘네들한테 빠진 게 딱 하나 있죠. 자율성입니다. 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지 스스로 역량을 늘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빠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결국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이런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창구에서 게임마저도 뺀단다면 아마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조금만 살펴봐 주시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 게임 속에서 아이들이 바라는 게 뭘까? 제가 봤을 때는 인정과 존중입니다. 이거는 모든 게임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애들은 사실 승리를 바라고 힘센 캐릭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딱 그렇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그 온라인상에서 친구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롤에 나오는 저게 엄지척, 이거는 게임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이모티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편이 잘했을 때 딱 엄지척을 날립니다. 근데 거꾸로요. 상대편이 잘했을 때도 이렇게 날립니다. 내가 죽긴 했지만 너 멋진 플레이였어. 그러면 이제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결국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옆에 나오는 것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인데요. 여기에는 6대6 이렇게 게임을 하고 끄트머리에 팟찌라고 플레이 오브 더 게이머를 선발합니다. MVP를 뽑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쫙 보여줘요. 그랬을 때 16명 중에 12명 중에 누가 선정될까? 딱 내 플레이가 선정돼서 쫙 나오는 순간 희열이 쫙 나오죠. 사실 그런 재미를 이제 게임들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인정과 존중은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 바깥에서도 아이들한테 필요한 역량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고려하시고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면 아이들이 뭐 하나에 매몰되는 이런 일들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던 거 좀 정리를 빨리빨리 해보면은요. 그랬을 때 스마트폰, 게임, 첨단 기기들은 위험과 가능성이 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만 볼 게 아니라 가능성들을 같이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그림 제목은 나의 아름다운 아내와 못된 장모라는 게 그림 제목인데요. 아름다운 아내와 못된 장모 다 보이십니까? 여기 코로 보이냐, 사마귀로 보이느냐, 귀로 보이느냐, 눈으로 보이느냐, 목걸이로 보이느냐, 입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뭘로 보는 게 정답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달리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펠프스 같아요. 펠프스는 ADHD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 공부나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 어머니는 현명하게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이를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시키고 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수영장을 보냈다는 거죠. 그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수영을 시켜가지고 미국 수영 황제라고 불리우고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28개나 땄다는 거죠. 자, 지금 앞으로 게임과 스마트폰을 넘어서 VR 시대가 쫙 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긋지긋하게 스마트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이게 쓸데없는 짓만 한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재능이나 특성으로 살려가지고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식들도 하나 고려사항 중에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게임하는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하는 우리 아이들, 이놈 정신 못 차리니 게임 중독인가? 혹은 미래 메타버스 시대의 개척자인가?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끄시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거는 뭐 비단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